일단 한 번 먹는 약이 한 15개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향정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약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항불안제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약 먹은 지가 2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약을. 아니 다이어트 약을 어떻게 2년씩이나 먹어요? 못 끊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항불안제나 다이어트 약이나 이런 향정신성 약물은 한 번 손을 대면 끊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아티스트 제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약은 워낙 종류 많은데 특히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오늘은 두 편에 나눠서 총정리 한번 해드릴까 해요. 제가 고3들 과외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는 거 참 잘합니다. 쪽집게로 해서 다이어트 약 다 정리해드릴게요. 다이어트 약들 많은 분들이 복용해 보셨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약 복용하시고 힘들어서 또 나는 다이어트는 안 한다 했다 또 한약으로 가셨다가 홈쇼핑 가셨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나는 안 된다 하셨다가 그런데 더 이상 포기 못해서 다시 또 병원을 오셨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약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시거나 아니면은 먹는 게 좀 힘들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처방하고 하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약을 정리해 드릴게요. 다이어트에서 기본적인 약은 이제 식욕을 좀 조절하는 게 기본이겠잖아요. 그 약은 FDA 승인된 약이 있어요. 5가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라고 변을 보면 이제 기름이 나오는 예전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약 아니고도 효과 있는 약들이 많아서 요새는 잘 처방하진 않는 것 같은데 아직도 변을 봤을 때 기름이 둥둥 뜨는 거가 그래야만 뭔가 살이 빠질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아서 아직도 그거 드시는 분들 있기는 해요.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나비 모양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어요. 펜이라고 하는 약이고요. 이게 나비 모양일 수도 있고요. 성분은 인데 회사마다 좀 달라요. 나비 모양일 수도 있고 눈사람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드시고 오시는 분들은 뭔 약인지 모르는데 나비 모양인가요? 눈사람 모양인가요? 아니면 먹고 심장이 많이 떨리셨나요? 아니면 잠을 못 주무셨나? 이러면 맞아요 그 약이에요 하시는 약이 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콘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식욕을 조절하는 약이긴 해요. 근데 펜과 다르게 향정신성 약물은 아닌 거고요. 는 뒤편에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벨비라고 하는 약인데 이거는 최근에 심장 질환을 유발해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특히 강남 그 어머니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했던 싹라는 약인데요. 이거는 원래 당뇨약으로 나온 거예요. 당뇨약으로 나왔는데 이 주사를 맞았더니 살이 빠지네? 이래서 이제 같은 성분인데 당뇨약으로 나오는 이름하고 비만 주사로 나오는 이름이 다르게 나온 거고 그 이름은 싹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향정신성 약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향정신성 약물은 내성이 생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중독이 생기는 거. 이 2가지 특성이 있어요. 내성은 어떤 거냐면 하나를 먹었을 때 효과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알도 안 돼요. 그래서 2알 먹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2알을 먹다 안 돼서 3알로 되고 결국엔 약을 많이 먹는 거예요. 이게 내성이고요. 중독은 한 번 약을 먹게 되면 약을 끊을 수 없는 게 중독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펜타라고 하는 약은 향정신성 약물이어서 사실은 내성과 중독의 위험이 있어서 병원에서는 3개월 이상 처방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아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눈사람 모양으로 생긴 거 내지는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생긴 게 펜타니란 약이에요. 예전에는 이걸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한 알 갖고 안 되니까 2알 먹고 2알 갖고 안 되니까 3알 먹고 근데 이걸 많이 먹고 오래 먹다 보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요. 평상시에 잠 못 자는 거, 심장 떨리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나중에는 환청이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에서 폐쇄병동에서 이 펜타니나 펜디라고 하는 이 약을 먹고 환청이 들려서 입원한 환자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정신과 전체 환자에 비하면 많진 않죠. 근데 생각보다는 횟수가 잦았던 것 같아요. 한 42kg 아주 마른 그런 환자분들이 환청이 들려서 누구랑 막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환청은 계속 누구 말을 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건데 누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면 그걸 혼잣말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그분들을 볼 때 무섭기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런 분들 보면 환청이 들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되게 예쁘고 마른 그런 여성이나 아니면은 되게 스키니한 남성들이 환청이 들려서 누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상담하고 밥을 안 먹겠다고 계속 하셔서 밥을 드시게 하고 거의 한 달 정도 폐쇄병동에 보통 입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상담해서 이 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량으로 먹어야 되는지 3개월 이상은 안 되는 거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서 퇴원을 시키면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을 먹게 되면 그날로 입맛이 뚝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중독이 되게 생기는 거예요. 향정신성 약물 중에는 이런 약물 말고도 항불안제 내지는 수면제도 향정신성 약물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향정신성 약물은 졸이라고 하는 건데 졸은 수면제예요. 다른 수면제하고 다르게 졸을 먹었던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 이렇게 잠이 확 들어오는 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 잠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중독이 된다고들 본인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졸도 3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끊기가 되게 어려운 약이거든요. 이런 게 향정인데 여러분들이 드셨던 많은 다이어트 약 중에 향정신성 약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되게 남발해서 의사들은 그렇게 남발해 처방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환자분들이 이 병원 가서 요만큼 받고 저 병원 가서 한 달치 받고 또 저 병원 가서 또 한 달치 받으면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막 3알씩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나라에서 관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방하는 의사와 처방받는 환자 리스트가 올라가서 국가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약을 처방받거나 처방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복약 지도가 있거든요. 복약 지도에 맞게 약을 복용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향정신성 약물을 다이어트 약에 어떻게 복용을 하시게 되냐면 잘 모르세요, 환자분들은. 사실은 왜냐하면 대부분 환자분들은 의사를 믿고 약을 드시기 때문에 잘 지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뭐 의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약을 처방을 하시겠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100%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환자분 비만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이제 향정신성 약물에 대해서 꼭 설명드리거든요. 약물 치료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때 그분이 본인 회사 여직원이 아마 그 약을 먹는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데요? 그랬더니 일단 한 번 먹는 약이 한 15개가 된다는 거예요. 15개면 사실 배불러서 다이어트 되지 않겠어요? 약의 효과라기보다는 배불러서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웃었는데 그래서 그 성분이 뭔지를 걱정이 돼서 한번 보셨대요. 근데 거기에 당연히 향정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약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항불안제가 되게 많은 거예요. 항불안제를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 약을 끊기가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항불안제를 한 알 먹다가 그 다음에는 안 들으면 2알 먹고 예를 들면 자기 전에만 먹다가 효과가 없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보통 저희가 항불안제를 정신과 환자들 대상으로 올리는데 다이어트 약에 항불안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랍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이 약을 손을 대면 약 못 끊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침에 상담받았던 그 환자분 말씀하시기로는 여직원이 약 먹은 지가 2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약을. 아니 다이어트 약을 어떻게 2년씩이나 먹어요? 못 끊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항불안제나 다이어트 약이나 이런 향정신성 약물은 한번 손을 대면 끊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디 가서 약을 드시던지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이 어떤 성분이 있는지 또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꼭 확인하고 약을 드셔주길 바랄게요. 그래야지만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을 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 중에 향정신성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내가 먹는 약 어떤 약인지 꼭 알고 드셔야 돼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께서 잘 처방해 주셨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의사의 몫이고요. 환자의 몫은 내가 어떤 약 먹는지 꼭 알아야 되는 게 저는 환자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약 어떤 약 먹는지 확인하시고요.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처방받을 때요. 그 약봉지 보면 어떤 약이 있고 그 약의 종류가 뭐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약봉지 뒤에 보면 다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만 한번 읽어보셔도 아 내가 어떤 처방을 받았구나 아실 수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고요. 또 두 번째, 혹시라도 항불안제나 이런 게 다이어트 약에 들어가 있으면 담당 선생님한테 한번 확인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들과 함께 확인하고 꼭 규칙 안에서 그렇게 약을 복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배부르게 약 드시지 마세요. 보통은 3개월 안에 대부분 다이어트 약은 해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3개월 이상을 먹을 경우에는 빼야 되는 키로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예요. 저도 사실은 뭐 한 4개월, 5개월 처방하는 환자 있는데 그런 환자들은 거의 160kg, 뭐 140kg 그런 환자들은 사실 앞자리에 1 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환자들은 좀 길게 복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눠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복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아니고는 3개월 이상 약 드시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런 기본적인 거 꼭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예쁜 몸 만드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